여러분 짠녕하세요. 짜지 않은 짠테크 짜짠댁입니다. 목돈 모으는 방법, 빚 빨리 상환하는 방법, 저축률 높이는 방법. 조금만 관심을 갖고 검색해보면 우리의 친절한 인터넷씨는 수많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줍니다. 그 많은 노하우 중에서 빠지지 않고 가장 기본으로 언급되는 방법, 바로 가계부 쓰기인데요. 저는 결혼 전에도 3년간 가계부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써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이 집어쳐 하면서 작년엔 한동안 쓰지 않다가 올해부터 다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계부를 제대로 쓰고 나서부터는 제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운 제 과거의 가계부입니다. 식비 50만원 보이시나요? 이 달은 남편이 장기 출장을 가서 한 달 동안 거의 저 혼자 생활을 했는데 뭘 저렇게 처묵처묵했는지, 용돈은 또 별도로 썼기 때문에 실제 쓴 식비는 훨씬 많을 거예요. 한 달 지출만도 700만원이 넘었어요. 수입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다시 보니까 정말 아찔한 가계부네요. 지금은요, 예산을 세워서 예산 한도 내에서만 지출하도록 노력하니까 스스로 소비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산 외의 나머지 금액은 모두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5개월 만에 학자금 대출 1000만원을 모두 갚게 되었고요. 추가로 7개월 동안 주거대출 880만원을 갚았고, 대출 상환 후에는 종잣돈 모으기 플랜을 세우면서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가계부 쓰는 법만 바꿨을 뿐인데 제 삶과 가치관이 점점 바뀌고 있음을 요즘 들어 부쩍 체감하고 있습니다. 짠테크지만 마냥 눈물겹고 짜지만은 않은, 오히려 삶의 만족도와 행복이 업그레이드된, 그래서 짜지 않은 짠테크를 외치는 저 짜짠댁의 가계부 쓰는 법,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째, 목표를 설정하라. 왜 내가 가계부를 쓰려고 하는지,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목표를 가계부 앞에 적어주세요. 볼 때마다 동기부여도 되고, 가계부를 쓰면서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간 것 같아서 뿌듯함이 절로 생겨요. 둘째, 나만의 가계부 쓰는 도구를 정하라. 저는 수기 가계부를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수기 가계부가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직접 글을 써야 하고 일일이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계산해야 하죠. 하지만 저는 직접 쓰고 계산해보면서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기 가계부를 선호합니다. 물론 제가 아날로그 감성인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엑셀 가계부도 병행해서 사용 중이에요. 아무래도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월말 결산 시에만 사용하고 평소에는 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 스타일에 맞는 것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저도 어플도 사용해보고 했지만 수기 가계부가 제일 저한테는 잘 맞았기 때문에 수기 가계부로 선택했어요. 셋째, 쉽고 재미있게 써라. 가계부의 중요성은 꾸준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꾸준히 매일의 기록을 빠짐없이 적어야 하는데 어렵고 재미가 없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러다가 결국 포기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이러이러한 품목을 샀다면 일일이 다 적지는 않고
단순히 식비와 생필품비로만 구분했어요. 먹을 것들은 식비로 구분을 하고 나머지는 생활용품으로 구분을 해서 식비 얼마, 생활용품 얼마 이런 식으로 지출 내역을 작성합니다. 지출 항목은 제가 사용하는 수기 가계부의 항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가계부가 처음이라면 서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가계부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처음 시작한다면 뭐부터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할 수 있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가계부를 쓴다면 한결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분류하기 어려운 항목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기타로 분류해 주세요. 또한 가계부 안에 나만의 소확행을 만들어주면 더욱 재미있게 쓸 수 있어요. 저는 스티커를 이용하는데요. 무지출을 달성한 날에 스티커를 붙이면 나중에 결산 시에 스티커가 많이 보일수록 뿌듯합니다. 또 매일 쓸 필요는 없어요. 2에서 3회 정도 모았다가 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지지 않고 꾸준히 쓰는 거니까요. 3회 정도 모았다가 넷째, 예산을 세워라. 항목별 예산을 세워야 소비를 통제할 수 있어요. 카드 한도가 무한이라면 정신없이 긁을 수 있겠죠. 근데 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금액 안에서 최대한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예산을 얼마로 세워야 할지 막막하시다고요? 처음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다면 직전 3개월치의 내역들을 모두 뽑아보세요.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파악하면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는 한 달 예산을 세우고 예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지출을 막기 위한 나름의 방어 체계를 세워봤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쓰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면 못 쓰게 되니 자연스럽게 저축률도 높아지고 소비 통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리뷰하라.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주말이 되면 일주일간 가계부를 살펴보면서 이번 주는 지출이 많았구나. 다음 주에는 이 지출을 좀 주의해야겠다. 혹은 잘 참았으니 다음 주에는 포상을 줘야지. 저만의 리뷰 시간을 가집니다. 혹은 마치 독서를 하고 감상문을 쓰는 것처럼 말이죠. 월말에는 남편과 함께 가계부를 보면서 잘했던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반성을 해요. 반성 내역들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둡니다. 일명 형광이들이라고 불려요. 또한 한 달 결산 시에는 설정한 예산 대비 지출 내역을 기재해서 예산보다 초과했을 경우에는 플러스를, 예산 안에 사용했다면 마이너스를 적어줍니다. 내가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세우지는 않았는지, 혹은 소비 통제를 하지 못해서 지출이 많아졌는지를 파악하고 다음 달 예산 세울 때 반영하거나 부족한 내용은 반성을 해요. 가계부를 3년간 써왔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가계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리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수입과 지출 내용만 적은 일기였던 거죠. 그래서 왜 난 가계부를 쓰는데 돈이 자꾸 없지? 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실상 제가 적었던 건 가계부가 아니라 일기였는데 그때는 몰랐던 거죠. 리뷰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얼마의 수입이 생겼고 내가 얼마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얼마를 지출했고 반성할 부분과 잘한 부분을 파악해서 다음 달에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더 튼튼한 우리 집 재무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이 없다면 가계부를 쓴 게 아닙니다. 재무 설계를 할 수 있어요. 돈을 모으고 싶다면 가계부는 필수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을 싸워도 이긴다는 말이 있죠. 우리 집 가게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파악하는 데는 가계부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가계부를 제대로 쓰기 전과 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소비를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고 당장 소비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쓴 가계부들이 모이다 보면 언젠가는 목표를 이루겠다는 확신과 희망을 오늘도 가계부를 쓰면서 느꼈습니다. 가계부 쓰기 어렵지 않죠? 함께 가계부를 쓰면서 달라진 삶을 맞이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제가 느낀 이 행복감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